그 중에서 한 100, 한 20,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여기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이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 타격 16584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제가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거 아니고 이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근데 자 보십시오.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데 어떤 그 지분권 조달자에서 어떤 분은 토지만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물의 일부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왔는데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이 없고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낙찰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누군가가 3억 1,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봤더니 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이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그 화가 났는데 미납을 했죠. 이 사람은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출을 안 지금이라 지분권자인데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일부 뭐 똑같은 거를 뭐 3분의 2 지분이라든가 5분의 4 지분이라든가 이러면은 좀 쉬운데 이것은 토지 지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 지분만 갖고 있고 나는 토지 건물 지분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 건물 지분인데 나의 건물 일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토지 일부를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미납을 돼갖고 우리는 지금 보면 2억 8,700원 우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2등인데 했는데 그 미납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이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최저가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우리 수강 선생님 그래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해갖고 2억 4,800에 단독 공차도 낙찰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지분이 두 필지인데 한 필지가 보면은 127골 중 67이죠.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2분의 1이야.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 필지는 전부 다고 한 필지는 그 지분의 2분의 1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건물은 보십시오. 건물은 보게끔 되면 박종락의 일명 지분 493 전부죠. 그러니까 보면 한 100여 평이 넘는 건물 중에서 4.3년 그러니까 11몇 평 정도만 6분의 1 정도만 건물은 낙찰을 받는 거고 토지는 90%를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당료이 다 있죠. 배당 요구했죠. 그리고 배당 요구했죠. 다 배당 요구했죠.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헤어 디자이너가 있고 여기 본죽지구 있고 여기에 만화가기가 있고 여기에 보게끔 되면 무슨 그 자파상이 하나 있고 여기 노래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됐던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2층에 있는 이 건물은 비어 있었고 여기 3층에 옥상에 집이 지어져 있죠. 네. 이 옥상에 집을 지어진 사람도 된다? 그 주택인데 그런데 그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4천만 원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 받았을 때 이거를 혹시 이 건물 주인이 해드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거를 배당을 안 해주면 어떻게 했나 하는데 배당을 그대로 다 해줘요. 그냥 배당 다 받은 겁니다. 이 사람. 배당을 요구한 사람들은 배당을 받았고 배당 요구 안 한 사람은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건물에 보면 5분의 5 땅은 하죠. 또 한 필지는 1890분에 990이니까 반이죠. 두 필지 중에. 그 다음에 건물은 보면은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6분의 1이고 땅은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전부 다고 한 필지는 2분의 1이에요.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6분의 1 말고 6분의 5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건물 주인 노릇을 하고 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하고 아침에 만납시다 해갖고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여기 집에서 만나서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여기 미용실부터 갔습니다. 미용실부터 가고 우리가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았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근데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월세를 내고 있죠. 1,000만 원에 그때 얼마씩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게끔 되면 그 월세를 안 낸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부증금을 날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헤어 디자인한테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부로 엊그저께부로 잔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제 여기 세입자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나하고 계약서를 쓴다 하면 먼저 주인한테 1,000만 원 낸 거 있죠. 그 1,000만 원 낸 거 그대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계약서를 쓰시고 월세를 저한테 주십시오. 헤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손이 날 일이 있어 없어. 먼저 1,000만 원 해준다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여기 저기만 미장원 있더니 오케이 그 자리에서 쓰자고. 그 자리 쓰고 어떡하고 우리 낙찰될 때 우리 돈 못 한다? 이제 월세 우리한테 보낸다. 그렇지. 그리고 이 조건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이 또 보증금을 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다? 그리고 월세만 그냥 우리가 받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여기에 있는 노래방도 본죽도 옆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어떤다? 계약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월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 몇 분의 1이죠? 6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제대로 하는 사람을 월세를 우리가 다 받는 걸 이렇게 받고 나. 6분의 1이 아니면 6분의 1만 우리가 받았잖아요, 건물은. 예. 6분의 5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거를 우리는 6분의 1만 가지고 월세를 다 우리가 오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는 6분의 5를 가지고 있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너 치료내놔. 건물 치료내놔. 건물 치료내놔. 치료내놓으면 내가 이게 월세 니네가 받겠거든. 치료부터 먼저 내놔. 이렇게 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6분의 5는 건물만 갖고 있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 맨 위에 옥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배당에 나오니까 배당은 나오는 걸로 갖고 그 자리에서 4천 받은 거 그대로 계약서 다시 쓴 겁니다. 단 2층에는 만화사랑이라는 것은 어떤다? 가게 하다가 나가고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수강생이 싹 들어가서 정리하고 새로 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한 필지는 다고 한 필지는 반이죠. 그러니까 땅 반을 내 걸로 마저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6분의 5를 내 걸로 마저 만들어야지 내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 걸로 만들었냐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이게 한번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제가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집어넣어서 우리 수강생이 다시 전부 다를 팔아서 나눠 갖자 해서 전부 다 나눠 갖자 해서 우리 걸 전부 다 다시 낙찰을 받아서 싹 다 갖고 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수강생들에다가 이것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다시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제가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니까 건물의 6분의 5는 상대편 거고 토지의 4분의 1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4분의 3은 우리 거고 건물의 6분의 1만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하냐면 그 소송을 하면서 월세는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월세를 다 받으니까 2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얼마를 집어넣고 한 달에 2억, 2억을, 그러니까 200 몇십만 원을 월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날 일은 한 개도 없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서 가져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토지만 매각이니까. 매각 제외니까. 아니, 토지 매각 제외돼서 건물만 아니고. 건물 다 팔아서 나눠 갖는 걸로 우리가 다시 다 갖고 온 거예요. 문자 웃으면서. 건물을 다시 보는 건물이 6분의 1 거는 우리 거고 6분의 1은 다른 사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방이겠네. 그래서 경매 들어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유부 분할. 요 사건 번호를 지금 적어놨다가 요 사건 번호를 여러분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서 낙찰받아서 다시 갖고 왔느냐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기 실수한 투자에 있는 교재에 있는 것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서부터는 교재에 없는 걸로 해서 네? 대부분 추천하는 것도 같이. 추천물건. 아니, 제가 추천한 물건인데 내 생각하고 달리게 됐다는 물건을 제가 지금 몇 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예요. 낙찰받을 때 미납한 거예요. 낙찰받을 때 미납했잖아요. 이거 미납했잖아요. 여기 미납했잖아요. 여기. 미납했죠, 이거. 아, 이게 미납한 게 누가 했냐고 우리 수강생이 한 거예요. (2019) 타경 33247 강제 경매로 해서 또 이게 얼마 같죠? 511만 원을 청구했죠. 예. 그럼 511만 원 청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집이 얼마죠? 5천 얼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511만 원 정도면은 취하가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요? 취하가 될 것 같죠. 저도 거의 그렇게 보고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그 지위 상태가 상당히 좋고 제가 갔을 때에 그 마당에 트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뒤 동네에 가서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거거든요.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다. 저는 잘 받았네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낙찰을 받고 가서 조사를 받더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앞집 가서 물어봤더니요, 여기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서 살고 있답니다. 그때 세 명이 전부 다 정신박약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어디 살다가 거기가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집을 이렇게 새로 줘서 수용하면서 지어줘서 일로 이 사람들이 옮겨온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누구 하나가 그 누구한테 쏘아가지고 잘못하는 바람에 어쩐다?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강제경무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무도 여기서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누구 그 사촌 누구가 와서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황차 타고 다니더만.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갔었을 때 황차에 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취하될 일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취하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낙찰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저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정신박약가들을 3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집행관이 와서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우리가 떨어뜨려서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거니 떨어지고 누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없고 이거는 협상도 안 되고 취하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수강생이 330만 원 입찰 보조금 낸 거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된다? 그냥 미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도 실수가 왜 나온 거예요?
현장 현장을 가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특수경매에서는 절대로 그 옆집이나 앞집에 가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 물어봐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현장으로서 같이 가자 했잖아요. 네. 같이 가면은 반드시 앞집이나 옆집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해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생활이 어떤지를 뭔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고, 제가 지금 그 추천 물건 중에서도 제가 현장 가봤다 그러면 좀 인정하더라도 제가 가보지 못한 것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갈 때는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이웃주민한테 탐사를 한번 하는 것이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했던 것이 이웃에 보면 뭐 주민이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이장집이 어딥니까? 그럼 이장집이 어딥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장집에 가서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 줄 거 없습니다. 다 김사람. 이장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한 번씩 꼭 필요하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거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책에 쓰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실수했던 거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추천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기 작년. 통영. 통영. 이 통영이 이게 보기만 앞에 야트막한 야산이 하나 있고 거기 맞은편이 중앙시장이고 그 야트막한 옆에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땅이 아주 중심가에 있는 것이 이것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고, 여기에 있는 여기 대학역에 있는 세입자 있죠. 세입자가 있어도 이거는 그 세입자가 아니고 전입자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낙찰을 받은. 이것도 제가 그 답사를 잘 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에 속했는데, 지금 얼마에 들어갔냐면 이게 보면 얼마죠 지금? 감정가가 손짓만 해서 7,500이죠. 그래갖고 얼마까지 3,800까지 떨어졌죠. 그래갖고 3,800이니까 약 50% 썼죠. 이 문이 잠겨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잘 어렵다고 해갖고 제가 한번 한 달 전쯤에가 저희 현장 갔습니다. 문을 따고 그러니까 대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집 안이 폭격받은 집이야. 집 안이 폭격받은 집이야. 그래갖고 거기 쓰잘데없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어갖고 우리 그 수강생이 납찰받은 수강생이 이거 팔으려고 쓰레기를 놓고 팔 수는 없으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해도 며칠 치우고. 나보고 우리 수강생이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거 조그만 집에 무슨 쓰레기에도 그렇게 많은 쓰레기 처음 보겠습니다. 집이 완전히 옛날 집이 돼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여기 지금 빨간 기와집이죠. 가서 봤더니 파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왜 내가 파란 천으로 덮어놨냐 했더니 파란 천으로 덮어놨다고 그러면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도. 뭘 물어봐야 집이 샌다는 얘기죠. 집이 샌다는 얘기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를 치웠다고 했는데도 집이 망가진 집 그대로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팔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옛날 집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조금만 수리라는 얘기는 싱크대, 보일러, 이런 정도만 수리를 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겉으로 보면 멀쩡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집이 안에 뭐더라? 폭격받은 것더라, 이런. 결국에서는 이거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가, 이런 걸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제가 전뜻대로 허물지 말라. 그냥 대수선으로 해야 된다. 해갖고 대수선 거의 새로 짓는 집이에요. 지금도 바꾸고 벽도 다 바꾸는데, 그게 있는 그 리모델링 업자가 와서 보더니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 요런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 그런데도 거의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의 수준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쯤 들어가는 것 같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이거 5천만 원 들여서 이거 낙찰 수리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까? 물론 여기가 평양 시내에 상당히 중심가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은 제가 이것도 대문이 잠겼을 때에 그 안에 폭격 맞은 것처럼 집 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추천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뭐예요? 실수였다는 거. 더더군다나 우리 이 낙찰받은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문자가 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은 있는데 화장실에서 배수구로 나가는 배수구는 없더래. 교수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화장실에서 배수구가 없는 화장실에서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그런 것이 상상이 됩니다. 집이 그렇게까지 저는 망가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대문에 그냥 닫혀 있다 보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낙찰을 받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특수 경매에 상당히 그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이런 실수가 아직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할 때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교수님 건물 보존기가 2001년으로 있어요. 2001년이면 그렇게 오래 안 된 양성하시려나 오래된 거 양성하시네. 서류상만. 서류상만 그렇게. 이 낙찰을 받은 것은 이건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인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낙찰을 받았죠? 2019년 언제죠? 8월 13일이죠. 예. 이 낙찰 받은 건데 사실은 71%에 낙찰 받고 저는 이것은 70%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다?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최저 가격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뭐죠? 토지만 매각이죠. 네. 건물 매각 제인데 건축물 관장은 있습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고 여기 건물이 보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여기 보게끔 되면 요 밑에 여기에 대한 그 지분이 있고 여기 2층 있죠. 여기 2층. 2층이죠. 이렇게. 여기 2층 있지 않습니까? 이 2층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장 없이 추가로 어떻게 한다? 증축해서 지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게 했을 때는 이것은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거든요. 이게 담장 쪽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 집 주변이 집도 상당히 좋아요. 쓸만한 집이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최근이라고 보다는 그래도 뭐 한 1, 20년 이내에 지은 집이 좋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요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이 땅도 이 주인 거더라고. 이 땅하고 이 땅 주인이 어떤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도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뭐야? 제 판단하기에 건물의 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낙찰을 받아서 들고 치워 나온다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이것이 뭐야? 공투를 해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어내놔라. 이러면 제가 바로 협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낙찰을 받고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낙찰 너무 땅값이 비싸게 잔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잔금 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낙찰 그러니까 경매 당한 쪽에서 하나를 왔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라는 곳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현장을 가봤을 때 집도 좋고 동네도 좋고 상당히 좋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라. 자기가 잔금 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입찰 보증금 낸 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기왕에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금을 내고 소송을 했더니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여기에 불법 건축물로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옛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나중에 덧댔을 때 중축했을 때 무단으로. 그랬을 때는 애초에 건물 주인이 있었을 때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을 때인데 나중에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서 무단으로 중축한 것은 무단으로 중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기에 가봤더니 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뭐야? 그 시의원이더만 이 한 사람이 시의원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시의원을 했다가 떨어졌대요. 결국 돈이 없어서 빚이 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더니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고 옆에 담당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을 때에 지료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보다도 몇백만 원이 적게 나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번에 이거를 이게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우리 낙찰받은 가격만 주지 더 이상은 안 주겠다 이런 뜻이야. 사긴 사겠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얼마의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쪽에 시의원이었었고 변호사는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판을 받아도 우리가 불리하죠. 유리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리하겠죠.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유지고 하니까 불리하겠죠. 판사가 판결. 느낌이 판사가 정확하게 공정한 것 같아요. 아무 팔에 안 넣고 있겠죠. 물론 공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할 수 없이 이번에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항소하자고 얘기했어요.
하고 항소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낙찰을 받아갖고 지금 2019년 8월 13일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얼마 됐죠? 1년 6개월 정도 됐죠. 그럼 다시 판결을 받게끔 되면 한 2년 지났죠. 2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치료가 없어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치료를 더 어차피 시간 끌고 치료는 그대로 쌓아가니까 치료를 높이자는 얘기고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치료 가지고 건물을 다시 아까처럼 경매지구는 돼야 안 돼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판단해보고 상대편 변호사 이제 우리 그 공동으로 낙찰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변호사가 물어봤냐 얼마 주면 하겠냐 했더니 아마 한 1억 한 7천 정도쯤 주면은 합의를 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제 그쪽한테 얘기했나 봐. 쟤들이 1억 7천만 주면 얼마든지 하니까 하다하다 버티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고 장악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속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뭐 나도 대표로 오긴 왔지만 나와 한 두서너 명이 같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내가 의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해야지 내가 대표로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에서 절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보면 교육이고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지금 우리 법인에 내가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를 했기 때문에 2월 14일 날인가 며칠 날이 이거 그 조정 날짜예요. 소송 그 날짜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다시 참석을 하고 먼저 번에 있는 변호사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게끔 하고 다시 그 지료 감정 신청을 지금부터 다시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이 되려고 했다가도 상대편이 그 지역에 이렇게 조금 높은 사람이고 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한번 버텨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의 얘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른 수건 아무리 짜봐야 돈이 안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이 경제력이 얼마큼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데도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변호사를 사서 어떤다?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면서 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상황에 따라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 정부 받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우리는 그냥 그 건물을 지료를 발생한 걸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료 비용을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그 지료만큼을 공탁을 시키면은 그 경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지료는 계속 올라가. 시간이 끊을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년, 3년을 끝나고 하더라도 어떤다? 지료는 올라가는 것이지 지네들이 거기서 어떤다? 그것을 그 옆에 땅까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안 사고는 건물을 우리한테 시간을 끌 수 있지만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아니면 어떤다? 땅을 우리한테 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방법은 없대.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시간이 끌어도 우리는 어떤다?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대응하면은 근데 우리가 초조해야 하지 않고 느긋하게만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집 저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양 정도면 받아보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얘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거 추천했었는데 아마 우리 저기 아는 사장님 등록하기 전일 거예요. 이것도 언제냐면은 2019년 8월 26일이죠. 이거 제가 대전에서 이 강의할 때 그때 이제 해서 누가 낙찰 받았는데 불허가 났고 불허가 난 것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목이 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게끔 되고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집이 있고 여기 뒤에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전이 있죠. 네. 여기 전대 이게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다 뭉치지고 나눠지면서 불허가를 놨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4차에 재매각을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2,800원 낙찰 받았습니다.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인데 4차까지 했어도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51%다 보니까 우리가 30%는 떨어지면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의 49%보다 3차의 49%보다 4차의 51%는 한 것이 이제 낙찰받은 건데 집 상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깔끔하고 깨끗해요. 내가 제3자한테 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2분의 1 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지금 보면은 낙찰을 받은 게 처음에는 거기 딸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전화가 와서 우리 지분을 이제 사겠다 해갖고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을 하다가 우리가 감정가 이상으로 이 얘기를 했더니 협상을 하다가 돈이 없어요 하고 협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게끔 됩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사기를 당해갖고 조장을 잘못 찍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경매를 받았어요. 결국에 와서는 이거는 우리 수강생인데 이거는 처리하는 것이 그 수강생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거 뒤처리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상대편이 나갈 때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기한 어떻게 한다? 이 땅에 대해서 전부 다에 대해서 우리가 2분의 1 지분을 토지 건물 우리가 지분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주자가 전부 다를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지료를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1년 이상 넘게 그렇기 때문에 지료가 나오죠. 그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배당으로 받아먹고 그 사람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가봐서 어떤다? 공정우선 매수시장에서 나머지 다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팔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이 한 채인데 2분의 1 지분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료를 발생할 때까지 1년 이상 끌어갖고 지료를 발생하게끔 만들어놓고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데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대편이 돈이 없어서 협상을 하지 못하게끔 되면 우리는 지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지분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료를 발생하기 위해서 지료를 갖고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고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 가져오면 우리 2분의 1 지분들 반 받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땐 우리가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해서 2분의 1 지분을 마저 갖고 와서 제3자에게 팔아도 충분하고 집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더 볼까요?
치료가 발생이 돼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1년 후에 치료가 발생이 돼야만 그렇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1년이 지나서 치료 청구를 해서 치료를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받으면 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시간만큼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그 치료를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제가 이제 추천 물건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취하가 될 것인지 협상이 될 것인지 안 되면 내가 다 파서 나누고 가져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지으면서 내가 다시 가져올 것인지 그러니까 1안, 2안, 3안, 4안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나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또 아주 희한하게 꼬였어요. 춘천남도 부여군 신대리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 매각죄입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도 현장을 갔었던 거거든요. 이게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 집이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집이 좋죠. 예, 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협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다?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다? 추천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갔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면 너는 땅만 받았고 건물은 내 거 아니니? 네가 땅 주인이 이거 뭔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건물 철거하고 지금 나가라. 그 다음에 치료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이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니까 싸움 안 하니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데 여기 부여군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다 털고 나가자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이거는 건물 주인으로서 땅을 이렇게 아무 형편도 없고 지료를 주고 건물 철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땅을 내가 이 건물 주인으로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땅을 사는 걸로 해서 3,800인가에 합의가 벌써 다 끝났어. 며칠 날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계약하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부여군청에서 너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는 끝나온 거야. 철거가 나온 거야. 이거 철거 안 하면 어떡나? 얼마까지 어떡나? 감정을 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건물 철거하라고 예금좀 낸다면 내가 이 땅을 다시 살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건물을 지키려고 땅을 산 거 아니에요. 땅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부여 근처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다?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입시다. 부여 근처에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갖고 저한테 연락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그 건물 주인도 안 가르쳐주고 이 부여군청도 당신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래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 본 건물 있죠. 본 건물. 제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한 20년 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20년 전서부터 있었다고 하면은 이 건축법에 대한 불법 행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 지났다면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중단이 됐다면 공소시효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가 중단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안 지나간데 건물을 다 지어고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럴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부터는 그게 뭐예요?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거고
건축법에 의한 불법 행위의 공소시효는 가장 길게 7년이거든요. 그럼 7년 이전서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건물 허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저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여군청에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어디 부분을 철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와야지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게끔 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창고가 있죠? 여기 창고도 있죠? 그렇죠? 요 창고를 허물라고, 그리고 요 창고를 허물라고 공소시효가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도 이런 창고 것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어떤 건물을 허물으라고 그런지 알아갖고 오게끔 되면 그거는 허물고 이 본 건물은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차를 받은 수강장이 그 건물 주인한테 가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뭐야 부여문체에서 그 개인기밀법이라고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어떤다? 뭘 건물을 다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지료를 행정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이 그래서 가격까지 정해졌다가 협상이 깨지는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군청에 가서 신청하게끔 하는 것은 별로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부실해서. 그거 무슨 그러니까 다 협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토지만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수강자한테 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죠. 여기를 보면 이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낙찰받은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어떤다?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요 건물 있죠. 예. 요 건물이 우리 땅에 있는 건물이에요. 요거는 본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돼 있으니까 이 건물을 어떤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거나 지려내놔라. 소송을 했는데 문제를 가서 봤더니 여기에는 어떤 노인네가 살고 있고 여기는 세도로 있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세도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봤더니 그게 여기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조카가 교통사고가 나서 조카 교통사고 병 간호를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연락을 해갖고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저희 보면 이 건물 건물 주인이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허물면 이 건물도 허물어야 돼요. 지금 지붕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협상하려고 봤는데 다시 말하면 송달은 되는데 나오지 않고 답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판사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지료 청구를 하니까 지료 감정을 신청해라. 여기 지료 감정을 요만큼을 지료 감정 신청을 하려고 봤는데 이게 측량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여기를 하려고 측량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신청을 했는데 보면 이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벽으로 해둘까 지붕으로 해둘까 했는데 나중에 실수를 한 겁니다.
벽으로 해갖고 벽으로 어떻게 금을 걷어달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지붕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 지붕을 이렇게 지붕으로 하면 면적이 더 넓을게 우리는 근데 차지할 면적이 많으니까 했는데 얘들이 그 감정평가사를 가지고 한 것이 점만 찍었고 다른 걸 안 해놨어. 그러니까 이 위치와 내가 가서 봤을 때 사실은 보면 이게 얼마큼 되고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측량을 해보고 아 이거는 건물을 땅 주인이 우리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을 했는데 하고 다시 수정하다니까 판단이 뭐를 하라고 그래? 지려감정 신청을 해라.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지려감정 신청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가서 여기 만나고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전화번호 알았더니 여기 문을 잠궈 놓지 모르니까 좀 측량할 때 문 좀 열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냐. 건물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은 건물 잠궈 놔놓고 바깥 대문을 잠궈 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그날 측량하러 갔는데 그날 우리가 간다고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니 그날만 문을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측량사들이 갔다가 벽을 측량하려다 보니까 문 잠궈서 더는 못한다고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어떤다? 제 감정으로 다시 신청한 겁니다. 다시 신청했는데 이 동네에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여기 그 측량했던 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 측량했던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저 번에 측량했을 때 지붕 있는데 다 측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붕 있는 데서 저기 막 80cm 들어간 게 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갖고 측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치만 지정해 벽이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저기 막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정말 다 측량하러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측량을 하면 이게 옛날 측량했던 이렇게 전부 나온 거 있지 않느냐. 찾아봤는데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더불어서 해달라면 거기 면적을 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를 벽이 없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새로 나가는 팀들한테 이걸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측량 감정 신청을 하라고 위치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측량이 어디 면적을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럼 측량한 거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치료가 얼마나 걸 평가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떤다? 치료를 주라고 판결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주라고 판결하면 그 옆에 건물 주인이 그 치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시 경매로 치면서 건물을 다시 우리가 낙찰을 받아오는 것이 이 순서인데 시간은 이것이 상당히 좀 걸릴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상대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까지 전부 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누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 건물은 제 옆에 있는 건물과 땅만 낙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제외하고 그때 우리가 새로 낙찰을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똑같은 요구를 똑같이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아서 갖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거 갖고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차피 지료는 1년치 지료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서 한 2년치 지료는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은 것이 한 60, 70개가 넘게끔 돼 있고 수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좀 진행되는 것만 몇 가지만 이제 가져왔고 아마 올 가을 때쯤 되면은 아마 이거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한 건 더 있습니다. 한 건 더 있는 거 마저 강의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토지 일괄 경매로 낙찰받았죠. 답이죠. 건물 매각지인데 지목이 답이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축물 관리당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건축물 관리됐으니까 사실상 대지로 해서 그 농지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사실상 대지로 해서 농지증 관리를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그 허가를 내야 되는데 법원에서 실수로 불허가를 낸 거예요. 그 제가 빨리 알았으면은 그 법원에다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불허가가 났다 그래서 나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줘갖고 불허가가 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상 대지인데 왜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 않냐 해갖고 나는 사실 담당자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끔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불허합니다. 근데 불허가를 냈거든요. 불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건 불허가 내지 않으면은 해본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해야 될 건데 내가 착각을 했고 담당자한테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그 법 이번에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 대지가 아니라 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불허가 낸 것을 실수해놓고 법원에서다가 법무부에다 전화를 걸어서 농지증을 어떤다? 못 해주는 걸 해놔서 농지증을 못 해주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농지증이 잘못된 거고 지금 어떤다? 소송을 다시 농지증을 못 해주는 걸로 해가고 사실상 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증을 안 해준 거거든요. 행정소송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변경 연기해갖고 지금 이게 언제죠? 2020년 3월달이죠. 아직도 판결이 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 실수를 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끄는지 모릅니다. 그러놓고 나서 나중에 저기 뭐야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입찰부 조금 내줄 테니까 취하하고 다시 소송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부 조금 내주겠다고 얘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으라고 그대로 버텨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농지책을 쓴 이후에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그 잘못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많아갖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질의를 해도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건축가 직원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주고 저기 건물하고 농지과 직원은 농지법을 정확하게 지킵니까? 건축가에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농지과에다가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 한번, 정식 건축물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에서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무허가 건물인 경우로 확인된 경우 농축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질문을 일부러 어떡한다? 다른 답변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다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제차 이제 아마 이번 달 한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을 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다? 다시 법원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책에다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옳고 B가 옳다. 흑백의 논리보다는 언제든지 특수경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입찰에 들어가야지 되고 지체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꽤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실수한 경매다 이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4개의 과정이 특수경매 4개 과정이 제일 먼저 특수경매, 소송경매, 그다음에 농지경매, 그다음에 실수한 경매 이 4 과정이 전 과목이 다 끝났고 2월 달서부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특수경매서부터 새로 시작하게끔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로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갖고 정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하는 걸 가지고 2월 달서부터 다시 초에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 분 모두 감사하고 우리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입학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재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4월달 그러니까 2월달에 이제 첫 수강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특수경매의 내용을 익히신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게끔 된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